경혜공주, 남편은 능지처참, 아들은 노비, 왕의 딸에서 비구니로. 조선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름. 조선의 왕들 중 가장 가엾고 어린 나이에 왕위를 빼앗긴 임금, 단종. 그 단종의 곁을 지키며 끝내 자신을 버려야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왕의 딸로 태어났지만 남편은 능지처참을 당했고 자식은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피눈물을 삼키며 죄인의 아내가 되었고 결국엔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야 했던 여인. 그녀는 단종의 누나였고 역사의 뒤편에 감춰진 또 하나의 희생자였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찬란했던 꽃은 그렇게 가장 처절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단종의 친누나, 문종의 장녀, 조선 왕조에서 가장 기구한 운명을 살다 간 여인, 경혜공주입니다. 문종의 장녀로 태어난 딸. 경혜공주는 조선 제5대 왕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아직 아버지 문종이 세자였던 시절, 세종대왕의 후궁이었던 권씨는 문종의 아이를 잉태하면서 세자빈으로 책봉됩니다. 세종은 딸을 낳았으니 아들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권씨를 정실 세자빈으로 올렸고 이후 권씨는 단종까지 낳으며 조선 왕실의 중요한 여인이 됩니다. 하지만 불행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옵니다. 경혜공주가 7살 되던 해 어머니 권씨는 단종을 낳은 직후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경혜공주는 아버지 문종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되죠. 문종은 딸을 위해 한양에서 가장 비싼 땅, 북촌 일대의 민가 30여 채를 철거해 대궐 같은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문종은 딸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했기에 그 어떤 비난도 감수했습니다. 콜레나를 앞둔 공주의 얼굴에 근심이 없도록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이 사는 세상이 온통 따뜻하고 평탄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비가 없는 궁궐, 그리고 홀로 남은 남매. 경혜공주는 16살이 되던 해 해주 정씨 가문의 정종이란 남자와 혼인합니다. 문종은 왕이 되었지만 끝내 왕비를 다시 맞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를 대신해 어린 딸과 아들을 품에 안고 살아갔고 두 남매는 왕의 자식이기 전에 문종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한 품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문종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무렵 단종은 겨우 12살, 경혜공주는 이제 18. 어린 나이에 오빠이자 아버지였던 존재를 잃은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텅 빈 궁궐을 견뎌야 했습니다. 경혜공주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동생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권력은 그 애틋한 두 남매조차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계유정난과 권력에 몰라 1453년 조선의 운명을 뒤흔든 반정이 일어납니다.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이 칼을 들고 권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무렵 단종은 궁궐을 피해 누나 경혜공주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평온이었죠. 수양대군은 단종의 수호자였던 김종서와 황보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마침내 조선의 권력을 장악합니다. 단종은 허수아비왕으로 전락했고 결국 왕위를 강제로 물려주고 상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경혜공주는 동생의 손에서 왕권이 빠져나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고통은 그녀의 남편에게 찾아옵니다. 정종은 단종 보기를 모의했다는 죄명으로 강원도, 영월로 유배당하게 됩니다. 경혜공주는 세조에게 사자를 보내 자신의 병을 핑계로 남편을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 말은 다름 아닌 마지막 호소이자 절망 속에서 던진 경고였습니다. 세조는 민심을 의식해 정종을 잠시 풀어주었지만 그녀의 병세가 나아지자 곧 다시 유배형을 명합니다. 그러자 경혜공주는 더는 왕실의 여인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남편의 곁을 택합니다. 모든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그 길고 험한 유배길에 함께 오른 것입니다. 그곳 낯선 땅에서 그들은 아들 정미수를 낳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하늘은 이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곧 이어 더 큰 비극이 이 가여운 가족을 집어삼키고 맙니다. 단종의 죽음과 정종의 참혹한 최후. 1457년 조선 왕조를 뒤흔든 사육신 사건이 벌어집니다.
단종을 포기시키려던 충신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끝내 비밀은 밝혀집니다. 세조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불과 15, 피우름도 마르지 않은 어린 왕은 영월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 역시 반역죄로 몰리며 최악의 형벌인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온몸이 찢겨 전국 각지로 보내졌고 시신조차 거둘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임신 중이었고 이제 막 돌이 지난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한때 왕의 딸이었던 여인은 하루아침에 죄인의 아내가 되었고 지아비의 시신조차 안아보지 못한 채 노비로 전락합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더 이상 공주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죄인의 가족, 천민의 낙인이 찍힌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분노와 저주받은 세조. 경혜공주는 춘천으로 끌려가 관청의 종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라 반역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힌 죄인이었습니다. 아들 정미수는 연좌제로 노비가 되었고 둘째 아이 역시 신분의 족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딸로 추정되는 아이는 이후 기록에서 사라지지만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천민 신분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무렵 세조의 집안에도 묘한 저주가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장자 의경세자는 젊은 나이에 병사하고 손자 예종의 후사도 하나같이 단명하며 왕실의 대가 끊기기 시작했죠. 세조는 밤마다 꿈에서 단종과 현덕왕후가 나타나 원한의 눈물을 흘리는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몸에는 설명되지 않는 피부병까지 번졌고 이는 곧 민심의 소문으로 퍼집니다. 세조는 피로 얻은 왕좌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결국 세조의 부인 정의왕후는 무거운 결단을 내립니다. 경혜공주를 용서하고 자식들을 궁으로 들여 보호하게 한 것이죠. 그것이 민심을 다독이고 왕실의 저주를 멈추게 할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비구니가 된 공주. 경혜공주는 노비로 전락한 아들 정미수를 궁궐로 들여보내며 자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출가해 비구니가 됩니다. 정업원이라는 사찰에서 남편 정종의 극락왕생을 기도하며 날마다 향을 피우고 눈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궁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그 절 안에서 한때 공주였던 여인은 이름 없는 중이 되어 살았죠. 하지만 백성들은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왕의 딸이 절에 있다는 소문은 사람들 입을 통해 퍼져나갔고 경혜공주는 어느덧 어머니의 상징, 고통을 견딘 여인으로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세조는 그녀에게 마지막 온정을 베풉니다. 경혜공주의 자식을 면천시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외아들에게 정미수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며 생명을 보장해줍니다. 그녀가 지켜낸 단 하나, 아들이 세상에서 이름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38세라는 짧고도 고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나라의 공주로 태어나 왕의 누이로, 영모의 아내로, 천민의 어미로 살았던 그녀.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자식을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외아들 정미수는 살아남아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고 훗날 중종반정 이후 조정에 등용되어 공신반열에 오릅니다. 어머니가 지켜낸 단 하나의 희망은 그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 남긴 분재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아들에게는 이 집을, 저 밭을 그리고 남은 노비들을 돌려주시오.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자식들이 사람답게 살길 바랍니다. 그 말 한 줄에 평생의 눈물과 그리고 깊은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왕의 딸로 태어났으나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어머니로, 그리고 한 시대의 희생양으로 살아야 했던 경혜공주. 그녀의 삶은 끝없는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고 자식에게 물려줄 마지막 한 조각의 인간 존엄만은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오늘 우리는 다시 불러봅니다. 경혜공주. 그 이름은 조선이 남긴 가장 눈물겨운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